자, 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라인 스태프형 안전보건관리 조직에 관한 특징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라인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스태프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의 장단점을 합친 라인 스태프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각각의 장점을 조금 더 흡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라인 스태프는 어디에 필요하다? 대규모 사업장에 많이 적용하고 1000명 이상일 경우에 많이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라인 스태프형은 사장님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안전과 생산에 대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각각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장은 어떠한 관리자한테 안전과 생산에 대한 지시를 내리게 되겠고, 이 관리자는 또 작업자들한테 안전과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한 것을 지시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보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직원 전원을 자율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왜냐하면 각각 생산과 안전에 대한 지시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스텝의 월권행위의 경우가 있으며 라인이 스텝의 의존 또는 활용치 않는 경우가 있다. 지금 보게 되면 스태프와 사장님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스태프가 월권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생산 부분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라고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무엇이다? 스태프형에 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4번, 명령 개통과 조언,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보기들도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의 재해 발생과 관련된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되는 안전관리의 핵심 단계에 해당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자, 이때 하인리의 도미노 이론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무엇이다? 암기법을 떠올려줘야 됩니다. 자, 사유지 개발이 결렬되어서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되고 있다. 이렇게 외웠었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유지의 개발이 어떻게 되었다? 결렬되었다. 그래서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되었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무엇이다?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인 요소 사유지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결함, 개발 결렬이 2단계, 그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가 3단계, 그 다음에 사고가 4단계, 5단계는 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해당되는 요소는 무엇이다? 불완전한 상태 및 행동이 이에 해당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수가 1000명인 A 사업장의 도수율이 10.25이고 강도율이 5.2라고 하였을 때 근로손실일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도수율과 강도율이 주어져 있는데 도수율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 재해 발생 건수, 재해 발생 건수는 2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수율에 적용해서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지금 도수율이 주어져 있고 연간 재해 발생 건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연근로 총 시간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도수율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수율은 어떻게 구한다? 공식을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면 분모에는 연근로 총 시간수,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재해 발생 건수. 여기서 끝이 아니죠. 도수율은 뭘 곱한다? 곱하기 100만을 곱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10의 6제곱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무엇이다? 도수율과 연간재해 발생 건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연근로 총시간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연근로 총시간수와 도수율의 자리가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칙 연산을 적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연근로 총시간수는 어떻게 구한다? 도수율분의 재해 발생 건수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도수율은 몇으로 주어져 있다? 10.25.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건수는 23. 그 다음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하게 되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224만 3,902.43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근로손실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손실일수와 관련된 것은 강도율이 되겠죠.
따라서 강도율은 어떻게 구한다? 마찬가지로 연근로 총시간수 분의 근로손실일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율은 100만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00 곱해주면 되겠고, 이거는 10의 세제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손실일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근로손실일수를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구했던 연근로 총시간수, 이걸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근로손실일수이기 때문에 강도율,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해준다? 연근로 총시간수란 다음에 1000을 나눠주면 되겠죠. 자, 왜냐면 분모에 있는 것은 좌변으로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 우변에 있는 1000은 나눠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 강도율인 5.2 곱하기 1번에서 구했던 값을 대입해주고, 그 다음에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1,668.29라는 값이 나오게 돼서 11,669가 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산 문제는 천천히 풀면 충분히 풀 수 있고, 공식을 암기했을 경우에 적용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사례 연구의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재해 사례를 항상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해가 발생됐는지 재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번과 4번은 제외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재해 상황을 파악했을 다음에는 사실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문제점 발견과 근본적인 문제점 결정이 있는데, 결정하기 전에 문제점을 당연히 발견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방법의 4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잘 생각해보면 어떠한 교육, 안전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교육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육을 준비하는 단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단계가 바로 도입 단계가 되기 때문에 3번, 4번은 제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교육을 준비한 다음에 그 교육 자료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 되는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교육을 한 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는 3단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가르친 뒤에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4단계가 확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험 예지 훈련 문제 해결 4라운드에 속하지 않는 것. 자, 이거 암기법으로 많이 외웠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그냥 단순하게 외웠습니다. 현본 대목. 자, 그래서 1단계는 무엇이다? 현상 파악. 1단계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다? 본이니까 본질 추구 2단계. 자, 그 다음에 대는 대책 수립 3단계가 되겠고, 목은 무엇이다? 목표를 설정한다. 자, 그래서 4단계가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속하지 않는 3번 원인 결정이 정답이 된다.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에 대한 안전교육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내용은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다. 자, 그리고 교육 시간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2번, 3번, 4번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에 관한 안전교육 내용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1번은 근로자의 정기교육 혹은 특수 형태의 최초 노무 제공에 해당이 된다. 라는 것도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풀 때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CBT 시험을 볼 때 그때 정답 맞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기는 어떤 곳에 해당이 되는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해설에 있는 부분을 너무 많이 꼼꼼하게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 찍듯이 눈에 많이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정말 중요한 문제고 저희 암기법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의 사원칙이 아닌 것. 재예는 어디를 소원했죠? 예대를 소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팁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재예는 어디를 소원한다? 예대를 소원한다. 자, 그래서 재해 예방의 사원칙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원인 연계의 원칙, 두 번째는 손실우연의 원칙, 그 다음 세 번째는 대책 선정의 원칙, 네 번째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적용해보면 손실우연 있었고, 원인 계기 있었고, 대책 선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해의 기본 원인 포M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해가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재해라는 것은 사람에 발생되는 것이 재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an이라는 것이 반드시 추가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ma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본인이나 본인 이외의 사람이 해당될 수가 있겠고 심리적인 상태나 생리적인 현상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되는 것은 혼자 작업을 하다가 발생되는 것인데 맨손으로 하다가도 재해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뭘 하다가 많이 발생을 하죠? 기계를 다루다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신이 두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치나 설비 등의 물적 요인으로서 기계 불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혼자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 방법 및 작업 환경에 대해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메디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메디아, 마지막은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매니지먼트는 어떤 걸 생각해 보면 되냐면 안전법규를 잘 준수하였는지, 그 다음에 감독이나 교육훈련 과정을 정확히 했는지 같은 걸 체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메소드, 방법에 대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브레인스토밍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은 총 4원칙이 있죠. 자유분방하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의 발언을 수정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 발언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타인의 발언을 수정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좋다 나쁘다 비판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이든 좋으니 많이 발언하는 게 좋겠고, 타인의 의견을 수정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의식 고취를 위한 추진 방법 중 출근 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회합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TBM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답은 4번이 되고 툴박스 미팅이라고 해서 각각 공정별로 모여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것을 보면서 어떠한 공정이 위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위험한 걸 피할 수 있는지 같은 걸 같이 회의를 하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OJT랑 OFJT가 있겠죠. 자, 그래서 OJT는 ON이 되겠고 OFJT는 OF가 되는데, 자, 이때 일을 하는 도중에 교육을 받는 것이 OJT, 그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OFJT가 됩니다. 자, 1번과 2번 보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기업 내 정형 교육 중 TWI, Training Within Industry, 교육 내용의 부하 통솔 기법. 자, 부하 통솔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 내용을 좀 네 가지로 보게 된다면 안전 훈련, 그 다음에 방법 개선을 하는 훈련, 그 다음에 지도하는 훈련, 인간 관계 훈련이 있습니다. 자, 부하를 통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릴레이션이 관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